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나은입니다. 조재입니다. 국민의힘이 총선 참패로 인한 당 위기를 수습하기 위해 다시 한번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윤재욱 당대표 권한대행은 전당대회를 하려면 당원 당규상 비대위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가급적 신속히 당체제를 정비해서 책임감 있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무총리 등 인적 쇄신을 앞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인선은 이르면 주말 사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대통령실은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정부가 의료개혁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의료계가 통일된 대안을 조속히 제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2025년도 대입 일정을 고려할 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으로 의료계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통일된 대안을 조속히 제시해 주시기 바란다고 언급했습니다. 제22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무효표가 130만 장으로 전체 투표자의 4.4%에 달해 역대 총선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후로는 거대 양당이 국민의미래, 더불어민주연합 등 꼼수 위성정당을 만들고 비례대표 정당 투표용지가 역대 최장인 51.7cm가 되면서 유권자의 혼란이 커졌기 때문이라는 가능성 등이 제기됩니다. 김경률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향후 거취에 대해 정치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비대위원은 한 위원장이 현실적으로 여의도식 정치의 권역을 벗어나기는 힘들 것이라며 어떤 식으로든 정치에 남아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직 전공의 1,300여 명이 오늘 직권남용 혐의로 박민수 복지부 차관을 고소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중대본 회의를 열고 의료계의 통일된 대안을 마련해 주길 거듭 요청했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에 대규모 보복 공격을 감행한 가운데 이스라엘이 재반격에 나설지 주목되며 국제정세가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미국 정부는 향후 이스라엘의 대응을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확전을 원하지는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당초 이번 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2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에 따른 중동의 불안 고조 등 물가 불확실성에 대비해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입니다. 언론중재위원회가 자살 사건을 보도할 경우 제목에 극단적 선택 혹은 극단 선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시정을 권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중위는 극심한 정서적 고통으로 이성적 판단이 어려운 상태에서 한 행위를 개인의 선택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미루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국의 35대 대통령 케네디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국가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기 바라기에 앞서 내가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상대의 도움을 바란다면 상대에게 내가 먼저 베푸는 습관을 가지도록 노력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뉴스로 보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나은, 조재입니다.